자,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요, 우리가 1990년대로 계속 산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출동 건수로만 보면요, 화재 관련 예방과 진압 건수는요, 소방 전체 업무에 얼마인 줄 아세요? 5%밖에 안 됩니다. 물론 건수만 비교하면 안 돼요. 상대적인 렐러티브 웨이트를 보면요, 20-3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구조구급원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방공무원들이 큰 사고 났을 때 주민등록증 주소지 보고 사람 구조하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있으세요? 없으시죠? 바로 그것이 가장 적나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국가직화의 사회적 변화의 핵심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이 너무도 급속하게 발전해서 일일 생활권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또 제가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재난 대응 체제하고 역량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방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그 논거가 딱 한 가지입니다. 소방사무는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의 소방 대상물인 화재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소방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연계된 모든 분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재난 대응 환경이 복잡, 다양, 대형화된 상태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휘 체계가 현재와 같은 국가직, 지방직의 머리가 두 개인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라. 우리가 예산 부어줄게. 당신들 얘기하는 헬기, 소방장갑 예산 부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것으로 얘기 끝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그때요, 경북소방본부가 울산하고 대구에 요청을 했어요. 그때 고작 온 게 몇 대인 줄 아세요? 울산에서 구조차 하나, 구급차 3대, 펌프차 3대 왔습니다. 그거로 끝났어요. 작년 3월에 포항과 울산 울주에서 산불이 있었어요. 그때도 소방방재청의 지도하고 시도지사하고 혼선이 생겨서 사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볼까요?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죠. 이것이 과연 지방 업무라 그러면은 왜 8개 시도에서 소방 헬기가 떴습니까? 왜 광원 헬기가 떨어져서 5명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습니까? 그런 것부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방 응원 제도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자, 표 2를 한번 다시 보시죠. 아까 14페이지에 나온 거. 초강력입니다. 고성 산불, 중국 미남기 추락, 태풍 루사, 대구 지하철, 양양 산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사망자 11명 난 거 있죠. 이천 냉동창고, 물류창고, 천안함 폭침, 경북 불산 유출, 최근의 세월호 참사. 다 뭡니까? 초광역화된 대응 없이는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역본부 장비 많이 사줄게. 그거로 커버. 그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그건 예산 낭비죠. 그건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필요하다.
자, 표 3을 한번 보시죠. 그럼 지금까지 소방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국가, 국가자치, 광역 이렇게 흘러왔어요. 배분 체계도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자, 주로 행정관료들이 이야기하는 재정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8페이지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예산 얘기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볼 것 같으면요. 소방의 세입이라는 것은 지역자원 시설세하고 국고보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 예산의 70% 정도는 광역의 일반 회계로 충당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데는 소방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강남에 사시는 분에게 제공되는 119 소방 서비스와 해남에 사시는 분에 제공되는 119 소방 서비스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호남은요, 의용소방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그걸 또 자랑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딴 건 몰라도 본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것까지도 품질이 다른 것을 받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 아닌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그러면은 19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왜 20년간 특교세 별별 그 얘기 다 해도 왜 지역 간의 격차는 해결되지 않는가? 왜 시도지사의 소방에 대한 시각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의용소방대장의 역량에 의존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격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기재부분이 안 나오시는데 기재부는 안 했는 것을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럼 왜 20년간 해결 못했는가? 초광역 서비스를 소방응원제도나 소방관계청장의 지위로 가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왜 아까 제가 표 1에서 제시한 대로 그 수많은 초광역적 대응이 일어나야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소방의 국가직을 반대하는 정부 관료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 신문에 크게. 저는 모 일간지에 지금 말씀드린 거를 칼럼으로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어요. 그 질문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21페이지입니다) 왜 필요하냐? 헌법 34조 6항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안전관리기본법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저는 이런 질문만 한 가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를 바이블처럼 여기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 한 가지예요. 자, 과연 제가 오늘 설명 많이 드렸지만 이렇게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초광역적 대응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지 이런 상황의 나라에서도 소방력의 지역별 편차가 20년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방자치라는 정치적 이슈보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지고지선한 국민의 보편적 가치가 도리어 지방자치라는 정치적 이슈 아래에 있는가? 그것만 답하면은 오늘 질문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